이 완벽한 빛을 놓칠 순 없어. 세상의 모든 색이 내려앉은 듯한 도쿄 황궁동원의 늦가을 오후. 기울어진 햇살은 길고 부드러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잘 가꾸어진 정원수들 사이로 금빛 가루처럼 흩뿌려졌다. 공기는 맑고 차가웠지만 눈부신 단풍의 열기가 그 차가움을 기분 좋게 중화시켰다.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듯한 덧없이 사라질 찰나의 완벽함. 키무라 유키는 낡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목에 건 채 이 풍경을 담아낼 최적의 각도를 찾아 정원 안을 천천히 배회했다. 20회를 갓 넘긴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규정된 틀에 대한 미묘한 반항심이 어려 있었다. 살짝 빛바랜 후드티와 헐렁한 청바지, 다른 스니커즈 차림은 엄격하게 관리된 황궁 정원의 분위기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유키에게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궁궐터가 아니었다. 통제된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날 것의 순간, 그 아이러니를 포착하고 싶은 예술가의 캔버스였다. 그녀의 렌즈는 섬세하게 다듬어진 니노마루 정원의 연못가, 이끼 낀 돌담, 그리고 멀리 보이는 오테몬의 육중한 실루엣을 훑었다. 관광객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점잖은 노부부는 서로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파란 눈의 외국인 단체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안내원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유키는 그들의 평범한 모습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찾는 것은 그 너머 규칙과 질서의 틈새에서 발견되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이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연못가,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단풍나무 가지 아래 일반 관람로에선 결코 잡을 수 없는 절묘한 구도였다. 물 위에 비친 붉고 노란 잎사귀들, 그 위로 드리워진 오래된 성벽의 그림자. 완벽했다. 문제는 그곳이 출입이 금지된 잔디밭 가장자리 너머 낮은 자연석들이 놓인 곳이라는 점이었다. 출입 금지라고 쓰인 작고 낡은 팻말이 보였다. 유키는 잠시 망설였다. 규칙을 어기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딱 한 장인데 아무도 모를 거야. 예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그녀의 내면에서 합리화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사진작가의 본능이 이성을 압도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부동자세로 서 있는 황궁 호위관의 모습이 보였다. 짙은 감색 제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꼿꼿한 자세는 마치 조각상 같았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풍경의 일부인 듯하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유키는 그를 찍기 어려운 피사체 중 하나 혹은 성가신 감시자로 여겼다.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멀리 있어. 짧은 순간의 갈등 끝에 유키는 결심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잔디밭 경계선을 살짝 넘어 목표 지점인 낮은 바위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발밑에 부드러운 흙과 잔디의 감촉이 느껴졌다. 카메라를 들어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다 대는 순간 심장이 가볍게 뛰었다. 바로 이거야. 이 순간을 영원히 붙잡는 거야. 찰칵. 가벼운 셔터 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유키의 입가에 번지려는 찰나였다. 실례합니다만.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유키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조금 전 멀리 서 있던 황궁 호위관 사토가 바로 코앞에 서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유키를 덮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의 눈은 유키의 얼굴이 아닌 그녀가 딛고 선 바위와 그 너머의 출입금지 팻말을 향해 있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듯한 눈빛이었다. 이곳은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즉시 이동해 주십시오. 목소리에는 어떤 억양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정해진 문구를 출력하는 듯했다. 유키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카메라를 고쳐 잡으며 변명하듯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어요. 사진이 너무 예뻐서 그만. 딱 한 장만 찍었습니다. 바로 내려갈게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바위에서 내려오려 했다. 하지만 사토는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유키가 밟았던 잔디와 바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규칙은 모든 방문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딱 한 장. 규칙 위반입니다. 사토가 유키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정해진 관람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키는 불쾌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규칙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이렇게까지 딱하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잠시 이성을 잃은 것뿐인데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저기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너무 융통성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순간을 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주변의 몇몇 관광객들이 이쪽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사토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유키의 감정적인 반응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개인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곳의 질서와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는 깨끗하고 단정한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유키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정해진 관람로 쪽을 가리켰다. 그 손짓마저도 각이 잡혀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시 이동해 주십시오. 유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답답함과 함께 오기가 생겼다. 이 사람은 마치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해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녀는 사토의 차가운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는지 알아요? 그녀는 일부러 사토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 바위에서 내려와 잔디밭을 가로질러 관람로로 향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멈춰섰다. 그냥 이렇게 물러서는 것은 너무 분했다. 그녀는 딱 몸을 돌려 아직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사토를 향해 보란듯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그의 저 무표정한 얼굴, 저 기계 같은 모습을 찍어버리겠어. 이것도 진짜 모습이니까.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낮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유키님이 셔터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있었다. 어쩔 건데?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유키가 셔터를 누르려는 찰나 사토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망설임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한 걸음에 유키와의 거리를 좁히며 그녀가 카메라를 든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유키는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팔에 전해지는 강한 압력에 놀라 카메라를 놓칠 뻔했다. 하지만 사토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키의 팔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유키는 전혀 예상치 못한 힘의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다.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키는 차가운 흙바닥에 엉덩방아를 채뒀다. 동시에 손에서 놓친 카메라가 바로 옆으로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불길한 소리를 냈다. 액정이 깨진 것일까? 렌즈는 괜찮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겨를도 없었다. 넘어진 충격으로 인한 약간의 통증보다 더 큰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놀라움과 여러 사람 앞에서 넘어져 버렸다는 굴욕감이었다. 얼굴이 터질 듯이 달아올랐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몇몇 관광객들은 입을 가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못마땅하는 듯 혀를 찼다. 유키는 넘어진 자세 그대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사토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방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넘어진 벌레를 내려다보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유키의 당혹감이나 굴욕감 혹은 분노 따위는 전혀 비치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판단과 임무 수행만이 있을 뿐이었다. 질서 유지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넘어진 유키에게 손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허리에 찬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평탄하고 기계적이었다.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키는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울면 정말 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사토를 노려보았다. 당신 미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을 밀쳐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하지만 사토는 그녀의 항의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무전 보고를 마친 뒤 다시 유키를 향해 돌아섰다. 잠시 후 담당자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대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유키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사람은 정말 인간이 아니라 규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로봇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다행히 렌즈는 무사했지만 바디 안쪽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액정 보호필름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다. 단순한 흠집 이상의 상처가 마음에도 새겨지는 기분이었다. 곧이어 다른 제복을 입은 2명의 직원이 다가왔다. 아마도 황궁경찰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듯했다. 그들은 사토에게서 간단한 보고를 듣고는 유키에게 다가와 비교적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키무라 유키 씨, 맞으시죠?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출입금지 구역 침입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 방해? 유키는 기가 막혔다. 사진 한 장 찍으려다 넘어진 것뿐인데 어느새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에 차서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목이 꽉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직원들에게 이끌려 걸음을 옮기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토가 있던 자리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아니, 있었다. 조금 떨어진 원래의 근무 위치로 돌아가 언제나처럼 미동도 없는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가을